오늘 김연경 선생님 발표해 주시는 내용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발표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 몇 분 정도 발표하면 좋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잠깐 그러면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논문 이제 경정원 석사 김현경 선생님 발표하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 그 사실 두 가지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는 논문 심사고요. 또 하나는 구술 시험.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건데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술 시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내용인데 통상 이제 논문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경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고 이게 아마 구술 시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시고 이제 발표를 하시고 저희 질문 같은 거 교수님들 주시는 거에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짧게 갖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패스를 한다거나 한번 조금 시간을 더 얻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김영우 선생님이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뭐 요런 아마 포맷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발표도 학회에서 하고 하셨으니까 뭐 문제는 없으시 아주 그냥 편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시간은 지금 12시니까 한 발표 시간은 어떻게 이성 교수님 어떻게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한 뭐 15분 15분 정도. 15분 정도 할까요? 그럼 15분 정도 발표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뭐 교수님들 같이 이렇게 같이 질문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워낙에 잘 하시니까 뭐 저 파워포인트는 거기 김영래 선생님 바로 띄우시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김현경입니다. 오늘 교수님들께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구는 올해 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율은 굉장히 그 증가세가 급속한 것으로 90년도에는 불과 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율이었습니다. 근래에는 남녀의 비율에서 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1인 가구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션이 최근에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차지하면서 혼자 사는 남성이 늘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19년도 성별, 연령별 1인 가구인데요. 거의 남녀가 동등하고요.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는 청년에서 중년층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선 자료에서도 나오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는 남성 중년층,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지고 또 주거 여건이 열악한 층과 양호한 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계층에서 주거에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으로는 중년 남성 1인 가구 주거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이러한 요인들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거 만족도의 속성을 연구하고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주택 시장과 주거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론적인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일단 살짝 그 개념 정리를 해보았고요.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혼자서 취사나 취침, 생계를 하는 생활 단위를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가구의 분화, 미혼이나 비혼, 또 이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원인이 그 근본적인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연령대별로 1인 가구 형성하는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의 경우는 아직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또 중장년의 경우는 이혼이나 또 기러기, 뭐 아빠, 엄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해체가 그 원인,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원인이 배경으로 있고요. 노년의 경우는 사별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탈락하는 배경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년에 대해서 살짝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한데요. 그것은 청년과 노년이 누구인가를 분석을 하면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경우는 법령을 좀 많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청년기본법, 또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기본 조례 등은 청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마지노선으로는 대체로는 만 39세를 잡고 있었고요. 노년은 거의 동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종속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개념을 만으로 65세로 잡고 있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만 40에서 64세를 중년으로 보았습니다. 본 논문 12페이지 표 1을 함께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중년에 대한 특성을 살짝 좀 살펴보면요. 남성의 경우는 1인 가구 중에 약 36%가 40, 50대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여성은 고령층이 좀 많았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초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 선행 연구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인 가구는 전통적으로 20대나 청년층이나 60대 이상처럼 그 연령 집단의 양극단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게 그동안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신의 자료들, 뭐 선행 연구들을 좀 보면은 근래는 과거와 달리 중년층으로 좀 1인 가구가 중점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중년층은 이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경제 또는 가족 해체뿐만 아니라 직장이 멀리 있거나 또 자녀 교육 등 복잡한 원인들이 배경이 됩니다. 한편 또 전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위가 낮지만 맞벌이와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이 혼자 사는 가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 위주였지만 지난 10년에는 남성들이 1인 가구 중에서 많이 증가해서 거의 반반을 구성됐다고 최근에 연구자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령대별로는 남성의 허리 40, 50대가 증가하는 현상이 확연한 것으로 규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주거 만족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상업이나 의료,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높으면 1인 가구의 또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생애 주기 집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생활 전반의 만족도는요, 소득과 주거 만족도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주거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주거를 넘어서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좀 넣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KB 경영연구소에서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1인 가구 전체를 좀 포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청년이나 여성, 또 노령자들 중심으로 좀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단순한 회계 분석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조금 더 디벨롭해서 근래에 급증하고 있는 이 남성의 중년 남성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이 멀티레벨로 분석을 좀 해서 조금 더 다른 결과, 좀 심층적인 연구들을 좀 시도를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지역 간의 격차를 분석하는 시도를 진행하여 기존 연구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설계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는 국토부의 2019년도 주거 실태 조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 가구 6만 1,170 가구에 해당되고요. 이 중에서 중년 남성 1인 가구에 해당되는 2,197 가구를 표본 집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다중 회계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어서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절편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속 변수의 경우는요, 주거 실태 조사를 이제 확인을 하면 본 논문의 23페이지 표 4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에 의하면은 주거 상태에 대한 이제 설문과 또 주거 환경에 대한 설문, 그 말미에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어느 쪽을 앞선 선행 연구들은요, 이 두 가지 만족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를 좀 엄밀하게 체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 리커트 사전 척도인데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를 평균을 낸 점수를 종속 변수로 삼았습니다. 독립 변수는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주에 해당되는 것, 연령이나 학력, 취업의 상태나 소득과 주거 관리비 등등에 해당될 것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거주주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것은 건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 연한이나 면적, 주택의 유형과 점유 형태 등 해당됩니다. 거주 환경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컨디션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됩니다. 26페이지 표 5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다중 회계 분석, 다중 회계 분석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은
그 위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과 상관성을 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모형 설정의 좀 정확도를 높이고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절편 모형입니다. 앞서 그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 주거 특성과 주거 만족도의 영향을 분석을 한 후에 지역 간의 편차를 분석을 하기 위한 상형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는 변수를 고정 개수로 두고요. 절편은 임의 개수로 이제 전제를 해서 첫 번째 수준의 설명 변수들을 투입한 모델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모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 1에서는 이제 그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중년 남성 1인 가구 주거 특성을 좀 분석을 하였고, 레벨 2에서는 이미 절편 모형을 분석을 해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중년 남성의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가설입니다. 두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주거 특성 중에서 특정한 요소가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이 그들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석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기초 통계량을 이 가구주와 관련된 부분만 좀 뽑아서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32페이지 표 6을 좀 참조하시면 주택이나 그 거주 환경에 대한 기초 통계량도 함께 기재해 두었습니다. 연구 가설은 R스퀘어 값과 또 이런 그 p-밸류 값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돼서 기무가설이 기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페이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고요. 37페이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구주와 관련해서는 유의한 값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주 특성, 연령이나 학력, 취업의 상태, 고용이나 이 가구주의 그 총소득이나 주거관리비, 총자산은 이 주거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거주 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유의한 수준들을 좀 바탕으로 그 높은 스탠다드 코에피션트를 좀 보시면 주택 상태, 구조물의 견고성이나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눈에 띄게 높았던 값이 이런 단독으로 목욕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값이 좀 눈에 띄는 결과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내부의 위생 상태가 또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주 환경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그 요소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차 시설. 이 바로 하단에 대중교통의 접근 용이성과 좀 비교해 보시면 직관적으로 좀 이 중년 남성이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 이 차량에 좀 의존도가 높겠구나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그 집 주변의 치안이나 방범 상태에 예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이제 주택 내부의 위생에도 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 주변에 쓰레기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역 간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절편 모형을 분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값이 없었습니다. 베리어스를 보시면은 이 시도 간의 그 분산 차이가 굉장히 낮아서 거의 지역 간에는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특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42페이지에 표 10을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내면 첫 번째 가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여러 주거 특성 중에서 주택의 구조물이나 목욕 시설, 주차 편의와 방범 환경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주거 특성이 주거 만족도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해석을 상세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회귀 분석 결과와 별개로 제가 이 한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들 중에 스탠다드 코에피션트가 상위 4분위, 위에서 4분위인 요인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구주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게 전혀 없었고요. 주택 특성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견고성이나 단독으로 목욕시설을 구비했는가, 또 주택 내부의 위생 상태, 또 소음의 차단, 또 통풍, 뭐 이런 정도가 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거주 환경과 관련된 건 주차 편의성, 또 의료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접근성이 용이한지, 주변의 치안 상태나 상업시설, 또 주변이 청결한지, 추가적으로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다고는 말씀은 이제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임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표본을 좀 추출을 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약간 일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함께 이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가구주 특성은 마찬가지로 수도권, 비수도권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건축 연한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비수도권에서는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좀 오래될수록 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파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주택 유형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에서 다세대 아파트에 비해서 다세대에 사시는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거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점유 형태의 경우는 자가에 비해서 전세에 살수록 수도권에서는 또 부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이 단독 목욕 시설의 경우는 유의미한 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나 또 위생 상태 뭐 이런 부분들도 비수도권 위생 상태는 아니고요. 채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플러스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별 이어서 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수도권, 비수도권을 비교를 했을 때 좀 살펴보면요. 상업시설이나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에서 더 예민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수도권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 긍정적인 요인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기 환경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이 좀 많이 나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대기 환경이 좋을수록 주거 만족도가 높았지만 수도권에서는 대기 환경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수도권에서는 공기의 질이 좀 낮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가구주 특성은 주거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요. 주택은 물리적 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은 주차 편의가 중요하고 방범과 치안 상태,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 효과를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은 전반적으로 격차가 없지만 수도권은 주택의 경고성과 편의 효과가 더 강하고요. 앞서 제가 표로는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4페이지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 강원도, 제주도를 별도로 추출해 또 다중회기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집 주변의 방범과 쓰레기 처리 상태가 중요했고요. 부산은 대중교통과 녹지의 접근성, 강원도는 재난지에 대한 안전성이 요구됐고 제주도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격차는 제가 임의로 다중회기 분석을 했을 때 거주 지역의 본연의 취약점을 좀 보완하고 강점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를 선호하지 않나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중년 남성 1인 가구는 주택이 보호와 휴식처로서의 기본 기능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함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는 중년 남성에는 반대로는 좀 우울하지만 최소한의 주거 요건만 갖추면 주거 만족도는 뭐 그만하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최저 주거 기준도 그 본 논문에는 좀 같이 기재를 했는데요. 혼자 사는 중년 남성에게 집은 무엇인가? 라는 걸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곱씹어 봤는데요. 이분들에게 집은 이 다원적인 기능을 가진 주택이 아니라 단순히 하우스로서의 기능만 갖추면 주거 만족도는 그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좀 우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좀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도심 안에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조 사업 등을 활용해서 주택을 좀 정비하고 생활과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들, 또 과거에는 여성이나 노령자 중심으로 좀 포커스가 됐었던 세티드 같은 것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중년 남성도 포괄하는 그 정책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에서 이 다원적인 주택의 기능을 회복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접촉과 또 여가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연구는 근래 급증하는 중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중모형을 이용을 해서 그 주거 속성을 분석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계층, 중년 남성 1인 가구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좀 많이 부족을 해서 이 사전에 표본 집단에 대한 유형 분석이 좀 어려웠었고요. 또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유효 부분이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좀 더 기초 자료를 더 보강을 해서 표본에 대해서 세부 유형을 더 분석을 해내고 성과 변수 요인들을 좀 확장을 하면 더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노력해서 연구를 더 디벨롭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들었고 그러면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김대진 교수님하고 물론 이제 이게 학교마다 약간의 포맷이 다른데 우리 학교는 지도 교수님은 또 위원장을 안 하시고 그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셔서
형식상 김대중 교수님께서 뭐 코멘트든 질문이든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동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한 말씀 드리고 종합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잘 들었고요. 뭐 사실 저는 이제 이뭐 주거라든지 이런 도시 계획의 주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이런 이런 연구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되게 신선하게 느꼈고, 저 사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 어떻게 뭐 연구의 배경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몇 개 좀 드릴게요. 그냥 가장 궁금했던 게 왜 개인적으로 1인 가구 중에서도 왜 중년 남성층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잡으셨는지, 뭐 하다못해 과거에는 또 이제 중년 여성 1인 가구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연구에서는 중년 1인 가구가 왜 그 연구의 목적인지,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제가 뭐 선행 연구나 데이터를 봤을 때 근래에 눈에 띄게 이 계층이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주변에 실제로 보면 혼자 사는 남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네 분 다 혼자 살지 않으세요? 가족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근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일관되게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 그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늘고 있더라, 눈에 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연구가 미진한 영역이어서 저한테도 신선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많이 늘고 있고 이분들이 애로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에 비해서 학문적인 접근도 부족했고,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이분들도 돌봄의 영역에 들어가야 할까? 좀 더 우리 사회가 더 이분들에게 케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는 이제 통계 모형인 것 같아서 통계 모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종속 변수 아까 지금 종속 변수 있는 페이지 한번.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속 변수를 24페이지긴 합니다. 그 슬라이드로 24페이지. 슬라이드. 네, 24페이지에 종속 변수를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플러스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구 주제가 그 중년 1인 남성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제가 이해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논문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그 종속 변수이냐, 그거에 대한 그 답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제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러면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으로 놓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설명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김현계 선생님께서 왜 종속 변수를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네, 일단 김대진 교수님 질문에 정정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연구 주제가 주거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거 만족도거든요. 주거 환경 만족도가 아니라 주거 만족도예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선행 연구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노라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학자들이 주거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주택 실태 조사를 많이 쓰는데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임의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막 빼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주거 환경 만족도는 그야말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고
주거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주택 컨디션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주거 실태 조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 연구에 되게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진짜 이 주거 환경과 주택 컨디션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에 미친 영향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평균을 내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연구 본문에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네, 좀 추가적으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전체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조사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0대 65세 그 중간에 있는 1인 가구 남성들만 선택해서 이제 모형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1인 남성의 특성은 주거에 대한 만족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시를 하셨는데 뭐 결과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꼭 뭐 40에서 65세가 아닌 중년 남성이 아닌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뭐 목욕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 꼭 그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시한 그 중년 남성에 대한 특성을 좀 더 명확히 입증하려면은 뭔가 전체 모델에 대한 것과 이 1인 남성에 대한 모델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또 하기 힘들다고 하면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모든 일반 시민에 대한 그 주거 만족도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연구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이제 이 연구의 그 뭔가 그 가치가 입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계속 제가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한 번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랑 아까 전에 뭐 지역별 수준 변수는 뭐 이렇게 해봤더니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으로 나눠봤더니 뭐 결과 차이가 났다. 그럼 아마 이제 그 처음에 지역 변수를 고려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지역 변수에 강원도, 뭐 서울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지역 변수를 넣으셨으면은 아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고,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답변도 해주시면 되겠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진행을 하면서 교수님과 동일한 사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본 논문에는 전체 1인 가구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연령대 여성을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는 이제 논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전체 가구하고 여성하고는 이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여성의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중교통의 그 접근 편의성이 전체 1인 가구나 여성은 좀 높고요. 실은 이걸 하기 전에 여성이 되게 압도적으로 치안이나 방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이 주거 환경에 있어서 치안 방범의 민감도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뭐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주택의 이제 컨디션, 경고성 뭐 이런 것도 여성에 비해서 이제 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는 이제 본문에 녹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지역 격차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을 한번 나눠가지고 돌려보면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뭐 글쎄 지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게 나을라나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지도 교수님 말씀하시고 제가 할까요? 뭐 편하게 뭐 뭐든 관계 괜찮습니다. 저는 글쎄 아니면 글쎄요 제가 일단 얘기 한번 하고 네, 그다음 예, 지도 예,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낫겠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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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지금 짧게 몇 가지
그 솔직하게 그 제 2015년 그 이후로 이렇게 경정원하고 일반 석사 박사 논문을 이렇게 쭉 봐왔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봤던 논문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제대로 굉장히 FM대로 잘 준비를 하셔서 있는 그대로 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그 지금 발표하시는 김현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도 뭐 주거 만족도 요인을 한번 보시고 가설 하나 보시고 두 번째로 시도별 지역별 편차가 있는지 물론 완성도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셨겠지만 그 저도 이제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많이 이렇게 그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신다 하셨으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잘 없죠. 로망이 커요. 불만도 크고요. 그래서 사실 이 현실적인 게 고스란히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2개 정도 관련해서 드리자면 이거는 연구 방법론을 해서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함의이실 것 같아요. 쭉 결과를 보시고 연구 정책을 쭉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역시 만족도라는 것은 결국에 인식의 차이를 담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이 학업 이 연구를 하시면서 왜냐면 만족도라는 게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식도의 공감도 수준이 있다라는데 사실 딱 보면은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곧 연구 결과 해석에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간과를 해버리면 정책이 좀 왜곡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고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연구 결과에 어떤 다음에 어떤 함의를 좀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김대진 교수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긴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그 1인 남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저 주거 수준 정도면 땡큐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년 남성도 있고 노년도 있고 여러 형태의 1인 가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복지 정책을 봤을 때 사회 정책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별 그 1인 가구 유형별 어떤 그 정책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론 정리는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게 사회 정책으로 바람직할까? 아니면 혹시 우리 사회가 조금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조금 유도하는 식으로 뭔가 공급을 하는 거가 바람직할까? 라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2가지 정도는 한번 제가 옳고 그르고 바르고 이게 수정이 아니라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를 한번 여쭙고 싶고 이런 부분이 아마 향후 연구에서도 어떤 연결점을 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좀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 보면 지금 정확히 1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 사회 정책들이 보면 다양한 시장의 그 수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게 이 정책들의 큰 그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에 김영근 선생님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을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 한 발자국 떨어져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 게 혼자 사는 중년 남성에게 집은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하게 한번 보셨으니까 이 함의를 한번 보시면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보면 우리가 아까 수요하고 공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여러 가지 공급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통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때 수요 조절이 있고 공급 조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에너지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1인 가구도 우리가 굉장히 공급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면 1인 가구라는 이런 우리의 그 주거라든지 삶의 패턴을 혹시 수요 조절의 틀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가야 한다라는 우리 그 관점이고요. 물론 사람의 그 행태인데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수요가 있으니 자 계속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요 조절에서의 이런 어떤 공급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 뭔가 좀 바람직한 우리 중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이거는 제안이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거, 아까 거, 그래서 만족도는 인식의 차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 해석에 어떤 함의가 있으셨는지,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을 주거 유형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1인 가구별로 조금 더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그냥 장인 코끼리 들어오듯이 하긴 했는데 결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가 뭐 값이 높고 낮고 한데 이게 근데 제가 제 수준에서 해석한 건 그래 뭐 남자들은 주택의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그걸 좀 해주면 좋겠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그걸 넘어서는 진짜 이제 이 만족 이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남자 혼자 사는 남자는 뭐 안 부서지고 뭐 이런 집만 공급하면 땡이지. 그게 이제 제가 도출한 결과가 보여주는 팩트였다면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그러면 주거 만족도가 왜 높아져야 할까? 결국은 삶의 질에 이제 가서 닿게 되더라고요. 삶의 질.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게 홈이냐 하우스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스스로 이제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만족도는 인식의 차이고, 근데 결국은 그 인식의 차이가 뭐든 간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삶의 만족, 행복을 지향하는 거고, 그러면 단순히 남자들이 원하는 집은 이런 집이니까 이런 집을 공급을 하거나 뭐 수요 욕구를 채워주면 되지가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서 이 좀 바라보는 좀 높은 하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택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킹 활동,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을 진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결론까지 다다르게 된 거고요. 그 1인 가구 두 번째 1인 가구의 유형별 정책들을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형별로 주거의 특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서 하는 작업들이 학문적으로도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뭐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뭐 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느 이제 지역 단위에서 어느 계층이 늘고 있는데 이 계층이 어려운 점은 뭐고 이 사람들의 특성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좀 세분화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처음을 해서 처음에 뭐 대도 않는 거 뭐 이런 거 해보겠다고 뭐 했거든요. 사실은 이거 플러스 이 1인 가구들의 생활 시간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시간을 잠을 자고 몇 시간을 일하고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좀 할 수도 왜 안 돼?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유형 분류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데이터도 좀 활용한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질문은 아니지만 뭐 수요와 그거는 공급. 질문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나중에 저도 그거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하여튼 그 논문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의 기회가 됐다라는 건 이건 정말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 교수님 이걸 뭐 질문을 지도 교수님이 할 건 아닌 거고 그죠? 그래서 방향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 같이 하실 건지만 아마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어쩌면 48분 정도 우리가 해 주시면 잠깐 김영선 선생님 한 1분 정도만 1, 2분 정도 나갔다가 저 지도 교수님께서 다 들어오시라 그러시면 다시 입장하셔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이런 말씀 전달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 토픽은 처음에 이제 김혜경 선생님이 1인 가구, 제가 뭐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 세 분이 다 1인 중년 가구, 현재 그 김현희 교수님도 결혼 전이시고, 그리고 김혜경 선생님이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40대 넘으신 거 맞죠? 근데 아무튼 50이죠, 50. 그래서 1인 중년 가구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토픽을 정해가지고 오셨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노령층으로 가면 정말 1인 여성 가구들 숫자들이 되게 많아요.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길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전체 1인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메인 연령층 자체가 1인 중년으로 거의 부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석한 내용이 이제 가구를 어디로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인데 사실 저도 이제 세종에 집이 있고 근데 혼자 주중에는 강릉에 계속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1인 중년 가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건 자체가 뭐 그렇게 되는데 정말 김영경 선생님 분석한 내용이 같이 이제 분석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저의 삶이랑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는 주택을 어떻게 살고 있지? 이웃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부서지고 그냥 샤워하고 나오는 공간이고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이 주택인데 뭐 이 최종 결론을 쭉 내고 난 다음에 같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래 만족도가 중년 1인 남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 정책이 요 만족도에 맞는 그냥 공급을 해주는 게 아까 강 교수님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됐고 우리 함이기도 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게 이 뭐 학부생한테도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바람직한 만족도 아니면 사용 방식이냐 그게 아니고 좀 더 인식의 전환들을 위한 진짜 도시 계획적인 아니면 좀 더 말랑말랑한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거에서 되게 중요한 관계들 그거를 우리가 빠뜨리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중년 남성은 진짜 군대에서 그냥 샤워하고 나가고 그냥 생존 정도만 주택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라 가지고 저는 같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디벨롭하고 김영 선생님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었고요.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디벨롭 매주 만날 때마다 계속 디벨롭되는 과정들이 저는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오거나이즈 하셨고 아마 이거 페이퍼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퍼블리시하는 작업들, 페이퍼로 퍼블리시하는 작업들을 아마 같이 더 할 것 같고요. 많이 노력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유,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선 선생님 저기 지금 52분인데 지금 퇴장하시고 한 2분, 1분 정도 이성 교수님 카톡으로 들어오시죠? 이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그럼 예, 정신 수고하셨고 잠시 자리를 좀 그러면 저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논문 좀 준비 많이 정말 자 이거 형식의
뭐 다 뭐 좀 이런 과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잠시 논의하는 뭐 이런.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김대중 교수님 뭐 어떻게 뭐 저 지금 패스 페일하고 논문하고 그다음 구술인데요. 그 뭐 제가 녹화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시면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대중 교수님? 패스 페일해서 논문과 구술 어떠십니까? 점수도 이제 나중에 조교 선생한테 이제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곧 이번이 처음인데 예전에 들어보기로는 뭐 그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연구도 뭐 있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정말 기대한 거 이상으로 되게 잘 오거나이즈 된 것 같고 결과도 사실 이 정도면은 네, 웬만한 일반 대학원 석사 이상 수준 아유, 예.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 네 둘 다 네 통과 구술도 네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논문도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점수를 잠깐만 점수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저 누구야 아니면 저기 점수 나중에 좀 뭐 해도 되긴 하죠. 네, 예. 예. 아마 저도 지금 뭐 내용 뭐 당연히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시라서 나중에 저 학생에서 이렇게 안 내요. 못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뭐 90여 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뭐 패스로 생각을 하고요. 이성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뭐 지도 교수님이시니까.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계속 작업들을 했고 예. 매주 이제 미팅하면서 중간에도 뭐 자주 미팅하고 뭐 R 코드를 물론 제가 많이 좀 도와드리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학생으로서는 되게 우수하고 탑픽을 예. 잡아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학생들이 없으니까 비교분이 없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수하고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술이든 아니면 내용상으로는 미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좋다고 괜찮다고 통과할 수 있는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중 교수님 점수를 제가 뭐 몇 점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면 될까요? 100점 만점으로 예, 일단 뭐 그렇게 말씀 주시면. 네, 저는 네, 95점 정도로. 후하시네요. 이성 교수님은 네, 90점으로 하겠습니다. 90점, 예. 저도 잠깐만, 90점, 그냥 92. 아니, 뭐, 100인데, 자, 아주 뭐, 훌륭히, 조교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전달해서 패스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교수님 정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영규 선생님 지금 초대해서, 그, 말씀 나눠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오늘 요거는 마무리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니구나. 네, 들어왔습니다. 예. 죄송해요. 김민 선생님. 아무튼 김현경 선생님 같은 경우 되게 우수하셔가지고 되게 좋았죠. 네. 예, 오셨습니까? 예, 그 잠시 그 기다리신 동안 교수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퀄리티의 논문 공부 학업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그러면 캔디디시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마스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캔디디스는 논문 쓰기가 캔디디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학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당연히 뭐 논문은 패스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지도 교수님하고 마무리 잘 하셔서 하여튼 좋은 기억, 좋은 공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오늘 뭐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럼 오늘 그 논문 심사는 1시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죠? 발표도 길었어요. 사실 30분 생각했는데 발표가 30분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러게요. 짧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교수님 네, 정말 말씀하세요. 좋은 코멘트 많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